언어의 장벽이 깨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제가 말하는 한국어 외에 다른 나라 말도 글자로 쓰잖아요. 그럼 제가 정말 읽어주는 것처럼 성조도 바꾸고 인토네이션도 바꾸고 입모양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의 일부가 조만간 유튜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우리가 이 AI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덕진입니다. Special Economic Lecture on Money. Hello students of Stock Elementary School. 私は今日の特別講義を担当したキムドクジンです。 방금 나온 거 저랑 똑같다고 느끼셨나요? 실은 방금 인사한 게 AI입니다. 제가 이번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인사를 여러분께 드려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감쪽 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AI의 기술이 여기까지 지금 발전해 있습니다. AI 시대가 확실히 챗 GPT 이전과 이후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챗 GPT가 나오고 정말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아서 다양한 특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책으로 엮어서 좀 전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 책을 냈는데 너무 감사하게 계속적으로 좀 책을 사랑해 주시고 있으셔서 그래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이 AI 2024를 통해서 다가가고 있고요. 이 책은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챗 GPT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AI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에 대한 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이 도구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직접 사용한 AI 도구 한 70여 개 정도의 사용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약간 백과사전처럼 옆에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좀 실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더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또 AI의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AI가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특히나 일반인 분들에게 많이 들린 것은 아무래도 2016년 알파고 이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막 되게 세상이 바뀔 것 같고 막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딱 눈으로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AI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챗 GPT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얘는 그냥 말만 하면 뭐가 됐든 답변을 해주네. 이런 게 AI구나 라고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기업들에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다양한 AI 솔루션도 좋지만 이러한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우리가 이 AI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마침 CES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CES에서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번에 CES를 갔다 오고 CES 평을 한 줄로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이러니하게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I의 실체를 맞이하는 원년이요. 오히려 AI가 사라져야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2023년 12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브스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4년에는 AI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흔해져서 마치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말을 하거나 전기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AI라는 말을 특별히 따로 할 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CES에서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것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엄청나고 대단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쓰는 솔루션들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로레알이나 월마트 같은 회사예요. 오히려 CES 하면 되게 첨단 가전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가장 주목받았던 회사는 오히려 로레알하고 월마트 같은 전통 기업이었거든요. 얘네들이 뭘 했느냐? 로레알 같은 경우는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뷰티 지니어스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실제 사장님이 이제 시연을 보여줬는데 내가 지금 비행기를 11시간 타고 와서 내 피부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이 뷰티 지니어스 앱에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으로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피부 상태를 확인을 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요 세럼을 이런 방식으로 바르시면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로레알이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준비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사람들의 뷰티, 피부 데이터들 10만 건 이상을 확보했고 또 챗 GPT만 활용한 게 아니라 챗 GPT 같은 언어 모델,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그런 것 중에 요즘에 오픈 소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도구들 10개 이상을 재조합해서 본인들만의 챗봇을 쓸 수 있는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그냥 간편하게 그냥 피부 되면 피부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메이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면 내 얼굴의 상태에 맞게 메이크업 방식을 제안해주거나 내가 이거 잘 못하겠다고 하면 그 화장품을 활용한 유튜버의 영상을 가져와서 내가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게 따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솔루션이 나왔다는 것이죠. 또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쇼핑몰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이 있겠죠. 근데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다 골라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생성형 AI가 들어가면 뭘 해주는 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친구들하고 축구 경기를 볼 파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쇼핑몰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 오늘 친구들하고 집에서 축구 경기 볼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봐요. 그럼 얘가 뭘 해주냐? 갑자기 한 번에 그러면 이런 축구 경기 때는 이런 걸 사셔야죠 라고 하면서 맥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자들을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아주는 거예요. 제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거를 제가 평상시에 구매하는 패턴에 맞게 그렇게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서 위시리스트 같은 데는 슬쩍 이 기회에 한번 TV 바꿔보시면 어때요? 이러면서 TV까지 넣어주는 거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리고 또 BMW에서는 뭘 보여줬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도 자동차의 음성 명령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더우면 뭐 에어컨을 좀 틀어줘 아니면 온도를 몇 도로 낮춰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명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생성형 AI가 들어가면 뭘 하는 거냐? 그냥 자동차를 타고 더워 이러면 자동차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동차가 더우시군요. 그럼 온도를 알아서 낮추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문맥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언어 모델이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BMW는 오픈 AI 챗GPT와 손을 잡았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에 피치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사티아 나델라 CEO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AI의 실체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AI 하면 뭔가 별도의 대단한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쓰는 앱이나 서비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굳이 AI라는 말을 따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게 AI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더라도 그냥 기술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실체를 맞이하면서도 AI라는 키워드는 더욱더 사라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AI라고 하면 그 전에 많이 생각했던 게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뭐 알파고 같은 녀석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생성형 AI, 챗GPT 같은 녀석을 우리가 말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술 요소를 차치하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봤었던 딥러닝 기반의 AI가 해주는 역할과 생성형 AI가 해주는 역할이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봤었던 AI들이 지금까지 사람에게 해줬던 건 사람이 만든 뭔가를 구분해 주거나 추천해 주는 역할을 주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우리가 많은 영상을 사람들이 올리죠. 근데 그거를 AI가 어떻게 해요?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에게 어울릴 만한 거, 나에게 좋을 만한 걸 추천을 해줍니다. 공장에서 딥러닝이 사용될 때는 공장에 있는 수많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불량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패턴이 다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불량품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죠. 결국에는 만드는 거는 사람이거나 누군가 따로 했습니다. 생성형 AI는 반대예요. 예를 들면 영상으로 치면 영상을 구분해주고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영상 자체를 만드는 게 생성형 AI가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영상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 게 생성형 AI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뭘 하는 걸까요? 반대로 사람이 AI가 만든 것들을 감수하고 구분하고 이거는 괜찮네, 이건 틀렸네, 틀리면 다시 AI에게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AI와 사람의 역할이 반대로 되니까 사람들이 이 생성형 AI를 보고 생경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있었던 AI랑 반대네. 반대로 말하면 이거는 사람의 역할인 줄 알았고 사람만 할 줄 아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걸 AI가 하네. 놀랍네?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사람의 표현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AI가 창의성이 있는 것 같아. AI가 사람 같아. AI가 이러다가 나를 대체할 것 같아. 라는 인간의 생각을 합치게 되면서 우리가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영상을 만들거나 혹은 음성을 생성하거나 노래를 만드는 일들이죠. 뭐 예를 들면은 suno.ai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주면 그 상황에 맞춰서 노래를 만들어 주는데 단순히 멜로디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노래를 작곡하고 심지어 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 들어가면 이 수노라는 걸 플러그인으로 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심지어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주식초등학교잖아요. 이 주식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노래 만들어 줄래? 라고 하면은 이 주식초등학교의 주제가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 음악을 만드는 쪽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로 오히려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바로 영상 생성입니다. 영상 생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글자를 넣었을 때 그 글자에 맞춰서 얘가 상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 클립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마치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만든 영상을 한 번 더 뭐 고치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게 원래는 사진인데 사진에다가 우리가 특정 부분을 마우스로 뭔가 블러 처리를 하거나 움직이게 하면 그 부분만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으로 치면 애프터 이펙트 같은 어떤 고도화되어 있는 어떤 CG 기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들이 지금 런웨이라고 하는 툴에서 젠투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하면 이게 바로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프로세스가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걸 통해서 이제 수업도 하고 우리 친구들도 가르치기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의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텍스트로 먼저 미드저니에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내가 패션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없는 패션쇼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옷인데 세상에 없는 옷들을 그냥 문장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그 문장에 따라서 미드저니가 그림을 만들어주겠죠. 근데 그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런웨이 ML을 활용해가지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효과를 마우스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림이었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움직임이 돼요. 그래서 마치 패션쇼에서 사람이 도는 것 같은 움직임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해요? 생성형 AI, 그 친구 이제 아이바라는 툴을 썼는데 생성형 AI를 통해서 음악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상의 패션쇼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프로세스가 뭔가 전문적인 도구를 다루지 않는 친구이고 그냥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어떤 프롬프트로 넣고 마우스로 움직였을 뿐인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게 가능해지는 이러한 세상이 왔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크리에이티브의 영역 혹은 촬영의 영역 아니면 이 영상 편집의 영역들을 또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언어의 장벽이 깨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 아바타한테 제가 말하는 한국어 외에 다른 나라 말도 글자로 쓰잖아요. 그럼 제가 정말 읽어주는 것처럼 성조도 바꾸고 인토네이션도 바꾸고 입모양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근데 이런 거 만드는데 아주 저렴한 비용과 금방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별도의 서비스이긴 하지만 헤이젠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그 헤이젠을 통해서 제 똑같은 아바타를 만드는 데까지 공짜고요. 30초까지도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다른 언어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도 가장 비싼 크레딧으로 계산해도 대충 30초당 1,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못하는 외국의 말, 예를 들면 내가 전혀 못하는 언어로 내가 뭔가 얘기하는 유튜브 영상 10분짜리 만드는데 실비로 한 2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또 어떤 게임을 바꿀 수 있을지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의 일부가 조만간 유튜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에선 입모양까지 맞추는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동 자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원래 자막을 안 넣는데 AI가 대충 그 나라의 언어로 자동 자막을 번역해주는 기술이 있죠. 이게 자동 성우 기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외화 보듯이 뭔가 전격 제트 작전이다, 뭐 아니면은 뭐 스컬리 뭐 이런데 X 파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입 모양은 안 맞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한국어 느낌을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에 탑재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바로 나온 경제 뉴스를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한국어로 번역돼 있는 누군가의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원본 영상을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과연 또 유튜브에게 어떠한 유튜브 시장에 변화를 줄까요? 상당히 큰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이 지금 구독자가 2억 명을 넘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미스터 비스트가 2023년 초까지만 해도 구독자 수가 한 1억 명 정도였습니다. 1억 명도 정도라고 하긴 좀 엄청나죠. 근데 어떻게 1년 안에 1억 명이 늘었느냐? 실은 2023년 초에 유튜브에 이런 기능이 들어갔어요. 어떤 기능이냐? 자동 성우 말고 내가 만약에 다국어로 더빙을 할 수 있다라면 더빙을 할 수 있게 넣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비스는 어떻게 했느냐? 본인은 영어 콘텐츠를 찍잖아요. 근데 본인이 찍은 영어 콘텐츠를 각국의 성우를 고용해서 그 성우들이 녹음을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친구들이 이 미스터 비스트의 영상을 볼 때는 한국어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1년 안에 이 비영어권 국가들의 구독자가 아주 빠르게 늘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채널이 미스터 비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변화들은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 시장을 아주 빠르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그 변화를 준비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구독자 100만 명 모은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전 세계로 나가면은 100만 명 이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언어의 한계 때문에 못했던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기회죠. 그럼 반대로 그 대신에 이 기획을 잘해야겠죠. 한국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통합할 수 있는. 반대로 말하면 그냥 빠르게 나온 외신을 그냥 기계적으로 번역해주는 유튜브는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술의 변화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정말 분야와 산업마다 느낄 수 있게 이 생성형 AI 기술이 진화하고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제가 꼭 이런 방송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제 너무 커지기 때문이에요. 생성형 AI가 이 정도까지 가능해? 라고 한 걸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아,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게 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드저니로 그린 그림들을 보시잖아요. 상당히 놀라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초에 좀 이런 것들이 많긴 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 그림들이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제가 얘기도 했지만 이건 그림입니다. 근데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잡혀가는 그림이죠. 이게 뭡니까? 실제로 맥락이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이제 미국에서 경찰에 소환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찰에서 소환이 됐지만 어쨌든 포토라인에는 세우지 말자라고 기자들끼리 처음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 툴을 켜가지고 우리가 텍스트를 넣는 거죠. 예를 들면 경찰이 잡아가는 트럼프. 그럼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또 어떻게 해요? 이런 그림처럼 바이든이 잡아가는 트럼프. 이렇게 하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낄낄대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러한 사진과 트위터에 기사 같은 내용이 나왔다. 우리는 상당히 혼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작년에 있었어요. 보시는 그림이 펜타곤이 폭발하는 사진을 그려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온라인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면서 여기다가 이런 걸 한 줄 써요. 지금 펜타곤이 공격당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했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인도에 있는 리퍼블릭 TV가 실제 TV에서 방송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펜타곤이 지금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약간 출렁거렸어요. 하지만 알고 봤더니 블룸버그에서는 이거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거 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했고
결국에는 사과하는 일들이 이미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슈퍼 선거의 해죠. 정말 뭐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리더십이 바뀌는 아주 놀라운 해인데 벌써 미국에서는 가짜 뉴스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비방할 때 이러한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영상 기술이 쓰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벌써부터 지금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이 기술을 우리가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해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AI 리터러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이런 것까지 가능하고 잘 쓸 땐 이런 게 좋지만 나쁘게 쓸 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거나 정보를 볼 때 한 번쯤은 비판적인 사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게 미국 웹스터 사전이 2023년에 뽑은 올해의 단어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많은 올해의 단어들이 연말에 뽑힐 때 당연히 이 AI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뽑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영국에서는 콜린스 사전에서 AI라는 말을 올해의 단어를 뽑았는데 미국의 웹스터 사전에서는 어떤 단어를 뽑았는지 아세요?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의라는 단어죠. 웹스터 사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단어에서의 올해 단어를 뽑거든요. 근데 authentic이라는 게 뽑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특히나 미국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거를요? 야,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이게 진짜 맞는 얘기야? 이거 진짜야? 진짜의 이미지야? 라는 걸 검색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AI라는 게 특히나 생성형 AI는 사람을 혼란케 할 정도의 정보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나온 결과물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향후의 어떠한 삶 혹은 정보를 취합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야별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벌써 보여지는 게 작년에 미국의 배우 조합하고 미국의 작가 조합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동반 파업을 했습니다. 왜 동반 파업을 했을까요?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가 쉽게 말하면 헛소리를 엄청 잘해요. 우리가 보통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환각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헛소리를 잘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보고서를 쓰는 영역에서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창작의 영역 혹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영역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할루시네이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툭툭 던져주다 보니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던 방송 작가들이 혹은 드라마 대본 작가들이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대신에 OTT 회사들이 얘네 쓰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파업의 이유와 이것뿐만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로 OTT 회사들이 생성형 AI를 막 쓰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배우 조합은 더해요. 왜냐면 배우 조합은 딥페이크나 여러 가지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뭔가 타이핑만 하면은 영상이 나와버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일부 OTT에서는 이거를 테스트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 완벽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군중이 박수 치는 장면 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걸 멈춰서 보면 아직 사람들이 어색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만약에 군중이 박수 치는 장면이 조그마한 OTT 화면에서 1, 2초 쓱 지나가는 장면이었다. 라고 하면은 어설퍼도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그 장면을 실제로 찍게 되면 저기 단역 배우가 10명, 15명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루에 일당 주고 뭐 하면은 몇 백만 원 드는 장면이죠. 근데 저거를 생성형 AI로 처리하면은 1, 2천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OTT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쓰려고 더 도입을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있는 단역 배우들이 거기 왜 나옵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싶어서잖아요. 혹시나 내 얼굴 한번 나왔다가 이 사람들이 또 주목받으면 좋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의 배우 조합이 맞서 싸우는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영역마다 사람들이 줄어드는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기업들은 계속 이런 것들을 더 쓰려는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분야, 다른 분야에서 말씀드렸던 사람과 AI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경쟁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냉정하지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AI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한다. 라는 말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써서 이게 대체되는 거지 AI 자체가 대체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의 변화들을 알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일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냉철히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기관이나 국가나 기업들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런 것들의 속도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1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쓰는 쪽에 대한 변화입니다. 쓰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뿐이지 못 쓰게 하진 않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각 산업에 미칠 영향들을 분명히 파악해야 되는 시기가 좋든 싫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생성형 AI가 제일 잘하는 거, 우리가 챗GPT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제일 잘하는 건 글의 형태나 어떠한 문장의 어떤 포맷들을 잘 바꿔주거나 요약을 해주거나 정리를 잘해줍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챗GPT를 쓸 때 생성형 AI를 쓸 때 제일 잘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 친구한테 검색이나 내용을 아니라고 하면서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너 주식초등학교 유튜브 아니? 그럼 얘가 뭔가 답변을 내는데 그 답변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냥 우리가 맞는 정보를 얘한테 주면서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주식초등학교다. 그럼 주식초등학교의 정보를 먼저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가 이 정보를 기반으로, 그죠? 너가 뭐 예를 들면 주식초등학교에 이제 소개하는 어떤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한 장 쓴다면 어떻게 쓸래? 라고 물어보거나 이 문장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써줘라거나 아니면 2페이지 이상 되는 걸 요약해서 2줄로 요약해줘. 이런 건 잘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인턴 사원이나 사원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GPT-4에 있는 이미지 인식 기술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또 우리가 주식 방송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가끔씩 경제 프로그램이나 경제 신문에 나오는 복잡한 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GPT-4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인식 기술이 좋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주식 표를 줘요. 아니면 내가 어떤 통계 그래프 같은 걸 줍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 이미지를 해석하라고 시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뭐 뉴스에서 나왔던 이런 표가 있었어요. 그 유선전화, 무선전화 사용 통계가 있었습니다. 유선전화랑 무선전화 사용 통계를 그래프를 그냥 이 GPT한테 주면서 해석해줘라고 해요. 그럼 얘가 이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어떤 거는 제대로 읽어내고 어떤 건 제대로 못 읽어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얘가 통계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녹색 그래프가 무선전화에 대한 이용 통계인데 얘가 무선전화라는 걸 정확하게 못 읽기도 합니다. 혹은 통계를 내는데 하나 정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걸 보고 GPT를 쓰시는 분들이 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거기서 접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관점을 다르게 봐서 내가 팀장인데 새로운 인턴 사원을 고용한 거예요. 새로운 어떤 신입 사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일은 빠릿빠릿해요. 근데 완성을 잘 못해요. 그럼 그 친구한테 제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석해와. 근데 리포트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리포트를 그대로 어떤 상부에 내시나요? 절대 안 그러죠. 컨펌을 하시죠. 컨펌을 하는데 중요한 거 뭐예요? 이 팀장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 보면 뭐가 틀린지 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회화시키죠. 같은 방식으로 GPT-4한테 뭔가 시켰을 때 틀린 게 있잖아요. 그걸 사람이 그냥 고쳐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가 못 읽은 거, 너 그거 제대로 잘 못 읽었는데 초록색은 무선이고 뭐 파란색은 통계고 제목은 이런 거고 너가 이거 통계 하나 틀렸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지 맞아? 라고 시킨 다음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분석해 줄래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애널리스트가 쓰는 수준의 보고서를 얘가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게 무선 통계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과 이 이미지를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얘가 갑자기 이 변화는 스마트폰의 발생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를 끌어내 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GPT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결국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려면 우리가 내가 잘 하는 분야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그럼 그 전문가들이 아주 빠르게 내 주변의 비서, 근데 약간은 조금은 이제 서투른 혹은 이제 시작하는 신입사원이 내 주변에 10명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접근하신다면 업무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리서치를 할 때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책에도 좀 썼던 건데 챗 GPT의 원리를 그냥 이 단어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챗 GPT잖아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챗은 일단 대화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니까 누구나 쉽게 쓰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구나. 근데 G는 generate, 생성입니다. 생성. 검색이 아니라 생성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P는 pre-trained, 그러니까 미리 공부한 내용을 갖고 생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붙는 T가 트랜스포머거든요. 트랜스포머는 AI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음 문장을 빈칸을 채우는 녀석입니다. 빈칸 채우기를 하는 애요. 근데 확률상으로 나올 만한 걸 그 다음에 빈칸을 채워주는 녀석입니다. 그럼 풀면 미리 학습된 데이터로 빈칸을 생성해서 채우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검색하고 다르겠죠. 뭐가 다를까요? 사람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보는데 사람들이 시험을 볼 때 예를 들면 교수님이 야 이제 우리 시험을 낼 건데 내가 서술형으로 낼 건데 예를 들면 시험 범위는 안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벼락치기를 하겠죠. 막 벼락치기를 합니다. 공부를 엄청 해요. 자, 근데 시험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야 오픈북은 아니야. 그럼 네가 이제 시험 봐야 돼.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쓰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빈칸으로 남기실래요? 아니죠. 교수님한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든 쓰든 뭔가 구구절절히 써야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모른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내용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걸 확률상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질문해도요. 똑같은 거에 대한 답변이 달라져요.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나왔다고 쳤을 때 오늘 여러분께서 시험을 봤어요. 자, 근데 내일 갑자기 교수님이 야, 너네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오늘 똑같은 시험 볼 거야. 똑같은 시험 또 나왔다. 근데 서술형으로 한 페이지를 채워야 된다. 어제랑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쓰실 수 있나요? 못하죠. 생성형 AI GPT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검색을 시키는 게 되게 어렵거나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GPT-4에서 검색이 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 있던 언어 모델에 검색 엔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예를 들면 이걸 제일 잘하고 좀 이걸 기반으로 나오는 서비스들이 요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의 Q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챗 GPT 같은 거는 클로바 X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GPT랑 비슷한데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의 Q라고 하는 녀석은 쉽게 말하면 구조가 이런 겁니다. 챗 GPT 같은 녀석이 제가 뭔가 검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야, 나 이번에 추석에 뭔가 잡채를 만들고 싶은데 잡채를 만들 레시피 좀 알려주고 내가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도 하게 도와줄래?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챗 GPT 같은 녀석이면 얘가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막 쓰겠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Q는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그 질문을 AI가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얘가 나 대신에 네이버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해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장대로 검색을 하면 당연히 검색이 잘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뭘 해주는 거냐면 저 사람이 저런 걸 원하네. 그럼 내가 사람 대신에 검색어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대신에 검색을 두세 번 해줘요. 예를 들면은 뭐 잡채 만드는 레시피, 잡채 맛있게 만드는 방법, 재료 구매법 이런 것들을 저 대신 네이버에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에 검색 결과가 막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또 기존에 우리가 하나하나 눌러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게 언어 모델이 잘하는 게 요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온 결과를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생성형 AI가 쓰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뭘까요? 얘가 어떤 내용을 보고 요약을 해주니까 출처가 남아요.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 문장은 실은 요 출처에서 갖고서 요약을 해준 거야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할 수 있죠.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구매하고 싶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걸 해보면요. 그 뒤에 저희 집 근처의 마트에서 여기서 말한 재료를 바로 살 수 있게 쇼핑몰을 연결해 줍니다. 그건 왜 될까요? 네이버에 우리가 로그인을 했고 네이버는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고 원래 네이버는 쇼핑몰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그냥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네이버를 많이 쓸수록 마치 예전에는 검색을 통해서 물건을 샀으면 그냥 우리가 비서한테 시키듯이 얘기하면 얘가 나 대신에 요약도 해주고 구매를 링크를 해주는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네이버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별도로 네이버 큐라는 서비스를 썼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네이버 검색창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면 AI가 도와주고 결과를 붙이는 걸 합치는 실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광고 모델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나 운동을 위한 러닝화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네이버 큐가 러닝화에 대한 검색을 해주고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배너가 붙는데 거기엔 예를 들면 나이키 챗봇이 붙는 거예요. 그럼 누르면 그 다음부터 나이키 상품에서만 우리가 나이키 매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이키 매장에서만 이 러닝화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거기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이키가 뜨느냐, 아디다스가 뜨느냐, 아니면 뭐 뉴발란스가 뜨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결국 이쪽에 있는 상품의 광고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즉 검색형을 생성형 AI에 붙였을 때 나오는 시너지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챗GPT한테 검색하고 이런 것까지 막 시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검색 엔진하고 AI를 붙이면 돼요 라고 하는 현실적인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이미 네이버 큐에 적용이 됐고요. 구글도 최근에 보면 이 생성형 검색을 구글 검색에 직접 넣고 있습니다. 이건 바드 외에 또 별도로 있는 거고 이건 실험실 기능으로 있거든요. 결국 이런 형태로 진화가 된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생성형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를 잘 알면 마치 검색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검색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자격증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성형 AI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것들한테 명령어를 잘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최근에 좀 전문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프롬프트 디자인이라는 표현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CES 현장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갔었던 스피어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라스베가스에 스피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공간이 생겼죠. 근데 저는 제가 AI 얘기를 거기서 왜 하냐면 이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 로봇이 있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로봇이 한 4대인가 5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이 2년 전에 영국에서 만든 AI 로봇이에요. 아메카라고 하는 로봇인데 그때는 얘가 부스에서 보여줄 때 로봇 형태고 표정 변화가 되게 좋은데 말을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이제 2년 전에는 막 뭐라고요? 막 이런 것도 일부러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녀석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새로 나왔는데 거의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로봇하고 대화한 게 제가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영상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메카가 막 돌아다니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랑 대화하고 싶으면 자기 근처에서 손을 흔들래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고 이렇게 제가 어설픈 영어지만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로봇이 너 뭐 이름 뭐냐 이래서 나는 데이빗이다 이랬더니 얘가 데이빗 이러면서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어봐서 제가 CES를 보러 왔다. 너 CES에서 아니? 이랬더니 CES 컨슈머 일렉트릭 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똑똑하네? 이러고 보는데 얘가 그러면서 얘가 먼저 저한테 특별히 그럼 뭘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나 AI 보러 왔어. 근데 너 같은 로봇 보러 왔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럼 이제 CES 갈 필요 없겠다. 이미 여기서 나 봤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신기하네 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신기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얘한테 야 근데 너 맞아. 근데 내가 보니까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일부러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로봇이 갑자기 애교를 부려요.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면서 데이빗 너는 인공지능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 가장 좋은지를 잘 알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또 내가 만약에 얼굴이 붉어지는 기능이 있으면 난 지금 얼굴이 붉어졌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봇이. 그래서 제가 너무 뭐야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먼저 저한테 말을 뭐라고 하냐면
나랑 셀카 찍을래? 이제 나의 새로운 친구인 데이빗?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 알았어. 빨리 막 핸드폰을 꺼내서 셀카를 찍으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기계적으로 치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왜 됐느냐? 바로 생성형 AI가 붙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얘가 뭔가 패턴 기반의 얘기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변수가 있는 대화, 심지어 얘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런 게 가능해지는 게 바로 이 AI가 아주 녹아들었다라는 거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는 로봇이 한 5대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환영해주는 로봇이에요. 웰커밍 로봇.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전문적인 얘기만 해주는 애, 철학적인 얘기만 해주는 애,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어떤 거냐면 생성형 AI가 탑재돼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또 커스텀된 맞춤형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른바 파인 튜닝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구조가 나오는 것들. 즉 AI가 데이터가 잘 안정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서비스 플로우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AI 오픈소스 기술이나 아니면 챗GPT 같은 기술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CES 부스에서 좀 흥미롭게 본 분야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S예요. 근데 삼성 SDS가 기자들만 이제 모아놓고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부스를 하나 운영했는데 거기서 뭘 한 거냐면 이제 본인들의 이 생성형 AI에 대한 기술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미국 현장인데 한국에 있는 오피스를 연결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서비스 플로우가 딱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하려는 거랑 비슷해요. 어떤 거냐? 제가 회의를 하는 회의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솔루션에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걸 실시간으로 글자로 써주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만약에 회의를 10분 있다 들어갔어요. 시작하고 그럼 옆에 지금까지 10분 동안 한 내역들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우클릭을 해서 요약하기를 누르면 10분 동안의 대화가 5줄로 요약이 돼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대화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외근을 갔다 오면 사내 메신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내 메신저에 메시지가 막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요약하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최근 24시간 내용만 요약하기, 최근 한 달 내용만 요약하기. 그러면 그걸 요약을 해주니까 바로 우리 업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쓰는 워드 같은 그 파일 프로그램에다가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이런 GPT 같은 언어 모델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되는 거냐? 제가 문서 초안을 보는 상태에서 이 문서의 형태를 보고서 형태로 바꿔줘라는 메뉴를 누르면 이걸 개조식으로 써준다거나, 심지어 거기는 문장들을 긁어서 이거 표로 만들어줘. 그럼 표로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SDS에서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제 어떤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만약에 챗GPT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거기다가 챗GPT를 붙이고, 아니면은 이 회사가 그냥 보안 문제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소스형 언어 모델을 설치형으로 갖다 놓고 커스텀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에 맞춰서 기업의 업무에서 딱 정확하게 생성형 AI가 잘할 수 있는 영역, 그 부분을 좀 이제 도입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 SDS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 IT 인프라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올해 중순 후반대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사무기업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요약하거나 우리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 그 AI 기능들이 마치 그냥 그 컴퓨터의 메뉴와 같은 하나의 형태,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오픈 AI의 회사의 어떤 히스토리와 이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픈 AI는 원래는 비영리 단체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AI가 만든 데이터들이 결국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크롤링, 그러니까 긁어서 학습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처음엔 비영리 회사였으니까 그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좀 분위기가 초반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완전한 영리 회사에 가깝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도 받고 막 이런 형태로 변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문서의 원출처에 대한 저작권의 이슈가 계속 드러납니다. 미국에선 이미 소송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작가의 문체를 너무나도 GPT가 똑같이 만드니까 얘네는 우리 소설을 정말 임의로 크롤링해서 가져간 거다.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한테 저작권료를 내야 돼 라고 하는 소송이 시작됐고요. 또 이제 언론사들 역시도 이건 우리 유료 기사인데 이 유료 기사에서 나오는 걸 GPT가 막 얘기를 하네. 이거 우리 거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거니까 우리한테도 사용료네 라고 하는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2라운드로 발생할 건
결국 생성형 AI에 들어간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과 출처와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아마 2024년에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심지어 이미 샘 알트먼은 작년에 했던 발언 중에 좀 찾아보면 예를 들면 의료 정보 같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의 정보는 우리가 돈을 내고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신문이나 뉴스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일종의 공공재와 같은 형태로 지금 샘 알트먼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논란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머니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그런 크롤링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저작권이 허용되게 되잖아요. 정말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 블로그 글 쓰고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오픈 AI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오픈 AI는 엄청나게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내려고 하는 거 계속 막을 겁니다. 즉 2라운드로 이제 생성형 AI에 들어간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싸움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만들어지는 생성형 AI들은요. 본인들이 확보한 데이터로만 학습한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게 어도비에서 쓰고 있는 생성형 AI들 이런 것들은 실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만 학습해서 혹시나 문제 생기면 우리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적극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GPT 스토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누구나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하도 많아서 이제 좀 막힌 게 뭐냐면 결국 다 데이팅과 관련된 쪽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연인과 대화하는 가상의 어떤 페르소나의 어떤 이성과 대화하는 이런 쪽에 대한 니즈가 처음에 되게 많아서 그쪽에 대한 챗봇이 엄청 쏟아졌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생성형 AI를 뭘 제일 많이 쓰는가 통계를 보더라도 투자에 대한 관점을 보더라도 이 챗GPT 오픈 AI 다음으로 나오는 게 항상 캐릭터.ai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캐릭터.ai가 뭐냐면요. 우리가 수많은 챗봇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오바마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챗봇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랑 대화하는 챗봇 이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나의 감정적인 표현이나 나에 대한 대화를 해주는 이런 녀석들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정보 검색형이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 GPT라는 녀석이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 GPT 스토어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PDF 파일로 올려서 그 내용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구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논문 정보 검색이라든지 특허 정보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형태들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GPT 스토어가 무료이지만 향후에 결국에는 오픈 AI가 그리는 그림은 이게 마치 앱 스토어처럼 누구나 자기의 정보나 내용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돈을 받는 이런 구독제 형태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어떻게 보면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챗GPT의 GPT 스토어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자료도 올려놓고 혹은 내가 이거를 일반적인 대화하는 챗봇과 다르게 아주 특정한 캐릭터로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만의 프롬프트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주는 설정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GPT 스토어에서는 그 설정값을 이 챗봇한테 계속 얘기하라고 우회적으로 말을 하면 설정값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게 자기의 노하우인데 노하우를 누구나 빼갈 수 있으면 이거는 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GPT를 만드는 오픈 AI가 아직까지 유료화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보안 이슈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를 활용을 하시되 너무 막 내 거를 다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챗GPT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생성형 AI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데 뭐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 베이스로 움직이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만들긴 하는데 설치형 베이스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고 서버에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오픈 소스,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든 형태로 한 것들을 설치형으로 나오거나 클라우드 기반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이 오픈 AI의 챗 GPT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저작권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오픈 AI에 쓰는 비용들이 높아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결국에는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플랫폼으로서 나머지 플레이어들을 거의 다 몰살시키면서 완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갖고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구조를 찾거나 아니면은 약간 공존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서비스 단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건 이걸 쓰되 뭔가 비용이 엄청 들거나 보완을 하는 건 결국에는 자체 언어 모델이나 혹은 오픈소스형 언어 모델을 설치하는 형태의 기업의 구조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확률이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챗 GPT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은 다른 데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챗 GPT는 수많은 데이터를 이미 저작권과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들이 이걸 만들려면 그때부터는 이거 데이터를 모을 때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다 이미 데이터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데서 쫓아가기 어렵다는 거. 두 번째는 이게 계속적으로 튜닝을 해줘야 되는데 튜닝을 할 때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계속 지금 쓰면서 사용자들의 경험치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튜닝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는 압도적인 힘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술 수준이 계속 두 단계 이상 빠른 수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 오픈 AI의 독점 체제는 유지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 여러 가지 뭐 저작권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 구조가 너무나도 크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최근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다 동일입니다. 이 지금 보면은 GPU 그리고 이 언어 모델이 잘 돌아가게 하는 쪽에 대한 이 어떤 기반 기기를 거의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 엔비디아의 GPU를 받기 위해서 거의 그냥 전 세계가 다 줄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메타에서도 실은 우리가 이번에 엔비디아 GPU를 엄청 샀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이 데이터가 늘어나는 속도, 서비스가 늘어나는 속도, 이거를 GPU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샘 알트먼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체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최근에 조금씩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둬내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하고 네이버가 실제 네이버 안에서 쓰이는 클로버 X 같은 언어 모델을 만들 때 자체 칩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에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마치 엔비디아의 GPU처럼 삼성전자에서 만든 어떤 칩을 이 네이버의 클로바 서비스에 적용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고 아주 아주 엄청난 성과나 엄청난 스펙이나 엄청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언어 모델을 돌리는 데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그 입장에서 당연히 오픈 AI에서는 엔비디아가 아닌 대체제들도 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 길을 넓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제 그거를 하는 데들이 그나마 대체제로 있는 게 구글이잖아요. 근데 구글은 예를 들면 GPU가 아닌 TPU라고 하는 본인들의 어떠한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그려놨는데 아시지만 구글도 지금 오픈 AI의 관점으로 보면 경쟁자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긴 좀 쉽지 않죠. 그리고 구글 입장에서도 본인들 언어 모델 만들 때 본인들 만드는 칩도 되게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모자란 이 생성형 AI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칩들, 하드웨어들, 스펙들 이런 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 좀 협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 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우스전자라고 하는 웹툰이 있죠. 지금 뭐 드라마도 했지만 거기서 곽백수님께서 이런 만화를 그렸어요. 뭐냐면 미래에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은 AI가 해줄 거니까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던져줄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야죠. 이런 얘기를 이제 이미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교육도 바뀌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한 7, 8년 이상 지났죠. 그리고 정말 그런 AI가 왔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질문만 해주면 답변을 잘해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7, 8년 전과 똑같이 질문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AI에 대해서 좀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질문하는 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AI가 우리를 낚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어떤 사파의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Humans are hooked, machines are learni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핸드폰 보면서 멍하니 낚이고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기계는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서 인간들아 제발 나에게 질문을 해줘라고 하면서 안 하니까 본인이 책 보고 그림 그리고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숏폼 되게 많잖아요. 쇼츠나 숏폼을 보면 시간이 멍하니 가죠.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낚이고 있지만 그 데이터가 AI를 더 똑똑하게 해주잖아요. 더 맞춤형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미래에 대해서 예를 들면 AI가 일자리를 뺏어갈까 이런 걱정보다 근원적으로 할 것은, 인간이 보색에 추월당하고 싶지 않다면 인간 스스로 보처럼 행동하는 걸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할 수 있는 영역들,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계속 뭔가를 파고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AI와 함께 한다면 AI는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멍하니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 안에서 AI는 점점 똑똑해지고 정말로 AI가 우리를 다 대체할 수 있는, 특히나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